자, 문재인의 딸 문다혜와 그의 남편 서모가 지금 아들을 이 구기동 빌라의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작년 6월에 이미 정리를 해서 아세안 국가로 떠났다.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갔으면 뭐 태국이면 태국, 말레이시아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지. 아세안 국가로 떠났다. 그게 뭐 중요한 국가 기밀입니까? 아니 대통령 자식이 싹 정리해서 가족이 외국으로 떠나버렸다는 거는 그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이나 경제 현실이 자식도 살기 어려워서 가버렸고, 그래서 대통령 밑에 경제 책임자라는 김현철이가 다 헬조선 하니 찌질하게 등산 다니면서 무슨 뭐 SNS나 하지 말고 정부 욕이나 하지 말고 다 아세안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뭐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몸소 먼저 실천하려고 아세안을 갔는지 모르지만 아세안을 가도 할 일이 없다고 오늘 아침에 또 반격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야당은 대통령 딸이 왜 급하게 저렇게 다 가산을 정리해서 가족 데리고 해외에 나갔느냐 알고 싶다 이거고, 청와대는 곽상도 의원이 그 손자, 외손자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서 취득한 게 불법이라고 고발을 검토한다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본질이 한번 봅시다. 문다혜는 지난 2017년 5월 8일 광화문 유세에서 자기 그 아들 문의 외손자를 데리고 유세장에 가족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올라왔습니다. 문준용이는 대선 끝날 때까지 얼굴도 보이지 않다가 대선 끝난 다음 날인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문제 삼은 사람들 좀 각오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게임하러 간다 했는데 또 2018년 3월에 게임 그만뒀다. 그리고 사이 서모도 2016년 2월부터 게임 회사 가서 장인 유기견 이름을 따가지고 회사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회사에 팀장급밖에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사장을 제끼고 지 맘대로 회사 이름을 토리게임즈라고 바꿨는지 의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문다혜는 5월 8일 광화문 유세장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저와 자기 가족이 구기동에서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기는커녕 해외로 나가버렸으니까 문다혜 스스로 자기가 했던 말을 저버렸습니다. 남편은 보니까 특별하게 게임 회사에 팀장 했다는데 IT 쪽에 전공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무슨 뭐 아주 스펙이 화려했던 사람 같지도 않고, 이 딸내미도 요가 강사를 했고 정의당 당원이라니 이 사람도 뭐 스펙이 우리 사이에서 별거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필부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을 산다는 사람들이 떠났는데 이 대선 유세 현장에 깜짝 등장을 했고 8살 된 아들을 데리고 무대에 올라서 그때 5월 8일 어버이날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가슴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줬어요.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정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힘든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랬다. 아버지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죄송스럽다.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러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에 육아만 전념하는 삶을 푸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은 엄마라고 했다. 또한 그렇게 중요하고 큰 일을 너가 해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말해 주셔서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다. 전엄마음과 워킹맘이 아이들과 함께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 부모가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회가 얼마나 불편해서 떠나버렸는가 하는 설명을 국민들이 듣고 싶다라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 자, 과학위원은 어제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딸 관련 내용은 이 정부에서 성역이냐, 대통령 딸 가족 전체가 임기 중 해외 이주한 것은 지금껏 없었던 일이며 외손자가 수천만 원 학비가 되는 해외 국제 학교에 다닌다는 의혹이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자, 이 과기원이 입수한 정원의 관리 학생이라는 애초 구기동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과기원이 아마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그러면 나갔다 하면 가족이 학교를 저걸 정리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구기동 빌라에 살았으니까 그 근처 초등학교에서 해외로 나간 이주한 사람의 명단을 달라고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냈고 그 서류에 이 외손자가 가게 된 부분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취득이니 뭐니 하는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딸 부부 때문에 해외에 지금 12명으로 경호 인력이 붙었다면 9억이 넘게 들어갈 건데 청와대는 이 의혹을 성실하게 해명해야 된다. 자,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과기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잘못해서 고발을 합니까? 그래서 과기원이 이 자료를 빼내는 과정에서 해외로 나간 학생 범위를 좁혀가며 대통령 손자 추정 학생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교육청은 자료를 줄 때 성을 빼고 이 개인 정보를 지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대로 곽상도 의원이 위법하게 서류를 이렇게 입수한 것 같지도 않아요. 자, 곽 의원은 이 문재인 외손자가 다녔던 A 초등학교에 정원의 관리 학생 원서 등 학적 서류를 지난해 12월 27일 달라고 요구를 했고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서울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서 일선 학교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년치 자료를 달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특정 개인정보를 찾는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해외 이주 통계를 낸다 생각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이런 의원실에서 요구가 나왔으니까 자료를 내라고 했고 또 이름이나 성적 인증 사항을 가리고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고 이 곽의원은 문재인 외손자가 해당 학교에 다닌다는 걸 알고 자료 요청을 한 건 아니다. 문다혜가 거주했던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가 A학교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범위를 좁혀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청한 자료는 A 초등학교가 2018년 1년 동안의 학적 변동 사안이었는데 4일 뒤에 곽의원실은 이주 국가와 도시 현지 학교명이 기재된 학적 변동 신청 서류를 다시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간 사람 것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4일 뒤에 어느 학교로 갔는지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만 표시된 100명 정도의 학생 정보가 곽의원실로 전달됐고 그래서 전학 등을 제외하고 해외로 이주한 학생은 12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다혜가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인 2018년 7월 11일에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한 학생 7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데 7명을 내놔라 했는데 이름을 가렸으니까 교육지원청이 외손자 하나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 없고 일을 잘못한 서울교육지원청이 지금 깨지게 생겼습니다. 자, 해당 학교의 실수로 7명 중 한 학생의 것만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문의 외손자로 추정되는 학생 자료였다. 자료가 가긴 했지만 성만 남기고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됐다.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절차상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곽상도도 절차상 잘못된 요구를 하지 않았고 교육청도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경호 대상이기도 한 문의 외손자 학적 기록을 학교 측이 쉽게 제출한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데 대해서 학교 측은 대답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고 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세안의 국제학교, 지금 태국에 나갔다 설도 있습니다. 저는 설을 이야기할 뿐이니까요. 거기에 국제학교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방콕이라고 하면, 방콕에 있는 국제학교가 1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요. 곽상도 의원은 어느 학교인지 알고 있지요.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수천만 원 학비가 든다라는 부분도 나름 조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유학 사이트 등에 나와 있는 태국의 국제학교. 태국이요, 의외로 이 국제학교나 이런 방콕이 국제화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방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국제화의 정도가 아주 높은 도시죠. 그래서 다양한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고 특히 유럽인들도 이 방콕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학교가 한국보다 훨씬 활성화됐는데요. 연간 학비가 싼 데가 한 1,500에서 3,200만 원, 기숙사 비용이 1,400에서 1,700만 원. 그래서 이 학비와 기숙사 비용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입학금이 한 77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한 이 만약에 태국에 갔다면 수천만 원이 드는 학교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제 학교는 이 중국어 이런 데 대해서 좀 특화되어서 중국 학생이 한 절반쯤 된다고, 일본 한국인 학생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기준으로 싸다고 하는 게 학비만 한 2천만 원. 그래서 이 기숙사비까지 하면 한 3천만 원이고 최고는 한 4천, 5천. 그러니까 한 기숙사비까지 보태면 한 6, 7천까지 하는 일반인으로 엄두도 못 내고 태국 현지 사람들은 초호화층이 아니면 다닐 수 없는 학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가 하나가 이런 학교에 다닌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400~500만 원씩은 학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초호화층이 다니는 학교란 거예요. 초등학생이 한 월 400만 원씩 든다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해가지고 급히 나갔다면 과연 이런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 못 보내지요. 그렇다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돈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뭘 잘못해가 돈을 날리고 갔다라는 말이 맞는 건가? 그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간다면요. 한국당은 어제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의혹을 두고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법적 대응만 말하고 있다. 매우 이례적인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딸이 집회에 나와서 이 땅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살아가겠다라고 유세 현장에서 대선 전전날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워킹맘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해놓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딸은 적어도 아버지 유세 현장에서 한 말을 거짓으로 이렇게 답한 거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함께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한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같이 살아가야지 왜 나갔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통령 딸과 사이를 개인적인 이유를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경호원이 12명쯤 투입되고 그쯤의 경호비가 더 나갔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국제학교에 갔다면 그런 국제학교 학비를 감당할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 자, 아버지도 직원 20명 정도 되는 조그만한 게임 회사에 다녔고 게임 회사의 팀장이면 그거 실패했어요. 또 마가라 삼국진가가. 그래서 회사가 거의 거들나 버렸는데 그런 회사를 다녀놓고 월수가 얼마 되겠습니까? 다른 뭐 요가 강사라고 하지만은 그거 뭐 하나마나 예?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합쳐서 얼마를 벌었는데 지금 태국에까지 가서 만약에 국제학교를 다닌다면 이거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경호실까지 제공된다면 예? 국가 예산을 딸 부부의 알 수 없는 석연찮은 해외 이주와 만약에 곽상도 말대로 국제학교를 다닌다면 호화 생활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가 예산까지 제공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당연히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거 말을 못하게 겁을 줘요? 이게 국가예요?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가 하면 문재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대한 의문 제기에 이 쓰레기 언론들이 이제는 어린 아이까지 탈조선 문재인 딸 의혹 제기에 너도 나도 비판 이런 개같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건 쓰레기죠. 자, 그리고 또 어쩝니까? 이제 어린 아이까지 건드릴 것인가?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어린 아이가 아니라 갓남애라도 건드려야지 뭔 소리라고 자빠졌어요. 썩은 놈들이. 이것도 언론입니까? 찌라시들이지? 황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은커녕 응분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데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응분의 조치 운운하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대통령 자제가 해외 이주하면 경호원, 체제 비용 등이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국회의원의 당연한 업무다. 민주화 운동권이라며 인권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고 나부대고 있다. 자, 특감반 사찰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불법 탈법을 일삼은 청와대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대답해보라. 전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아세안 가라고요.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청년의 아세안 취업 실태를 이렇게 기사로 썼습니다. 현지 취업 4년 새 3배로 증가했지만은 한국인 늘면서 처우는 점점 나빠졌고 일부는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된다. 취업자 절반이 3년 못 넘기고 돌아온다. 자, 그러면서 임금이 한국의 70~80%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 한국관광공사 인턴을 경험했던 사람이 언급을 했고요. 관광 비자 만료를 앞두고 사장이 나를 포함해 6명을 불러 일거리가 없으니 나가달라고 했다. 필리핀 디자인 회사에서 있다가 퇴사당한 사람요. 채용 공고에는 4대 보험도 되고 퇴직금도 준다 했는데 입사 후 못 준다 해서 퇴사했다. 베트남 하노이 물류회사 퇴사. 중간 관리자로 입사하면서 공장 노동자 약 1만 명을 혼자 관리해야 되는데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지금 인도네시아 근무 중인 사람. 면접 때 취업비자를 발급해달라 했더니 사장이 내가 왜 해줘야 되냐. 부자 남자 만나서 받으라 하더라. 인도네시아 물류회사 퇴사한 사람. 그래서 여기 가면 한마디로 관광비자로 이렇게 취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받는 차별과 수모, 또 갖가지 거짓말, 또 학대, 이 생고생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철이 이제 당신은 백수가 되었으니까 산에 다니면서 SNS 하지 말고 니나 가라 아세안 몸으로 한번 보여주길 바래요. 그런데 이 아세안에 가서 문재인 딸과 사이는 두 사람이 벌어야 될 월급으로 만약에 자식 학교를 보낸다면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러느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남들 보고 아세안 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식을 먼저 한 6개월 전에 아세안에 보냈어요. 뭔 사연이 있는 겁니까? 근데 실제 아세안은 천국이 아니라 개고생하는 데라고 소문났습니다.
왜 아세안에 가서 국제학교를 보내는지, 학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나라는 어딘지, 경호는 몇 명인지, 돈은 얼마 들어가는지, 왜 갑자기 나갔는지, 사이한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갖가지 의혹들의 진실은 뭔지, 진짜 돈을 날린 건지, 한보따리 짊어지고 가갔는지, 또 그때가 공교롭게도 암호화폐가 확 떴다가 꺼진 직후인데, 그때 게임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버린 것은 정말로 한번 땡겨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걸로 우리 외국 나가서 편하게 살자 해서 간 건지 국민은 알고 싶다 이거예요. 답을 하기 바랍니다. 겁줘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누가 누구한테 겁을 줘요? 답을 해요, 답을.